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가계부 정리의 기술 프로젝트에 참가하신 선배님들 환영합니다. 네, 제 전자책을 구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에 가계부 정리 1기 선배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8월 한 달 동안 어떻게 가계부를 쓰시는지를 좀 보고 선배님들이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돕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선배님들과 8월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계부 정리 기술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요, 현금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게 도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거 해보면 꽤 많은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흩어져 있었던 나의 금전적인 정보, 그리고 가족들의 금전적인 정보들을 기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진행할 내용은 8월 한 달간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요. 이걸 파악하고 자산과 부채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내 순자산의 잔해까지도 알 수 있게 돼요. 부자들의 큰 특징이 내 순자산의 잔돈까지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순자산의 잔돈까지도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돈과 관련된 계좌를 파악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실제와 나의 이상하고의 어떤 그런 격차를 좀 찾아볼 거예요. 선배님들이 소비를 하시는 그런 금액의 크기들 있잖아요. 그 크기가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와 일치를 하는 것일까?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소비를 하는 게 나에게 큰 만족을 주고 내 미래가 조금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까를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프로젝트처럼 매일매일 인증을 하는 방법이 좋을까? 카페, 제가 만들어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다가 선배님들의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는데요. 나의 자산, 내 수입과 나의 지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하기 무척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만든 스케줄표대로 선배님들께서 스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말에 두 번의 중강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증을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때가 아닌 주는요. 단톡에다가 제가 인증을 부탁드리는 메시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배님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를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한 달간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지만 9월, 10월 그 이후에도 선배님들이 스스로 이것을 하실 수 있게 포맷을 만들게 되면요. 정말 수월하게 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카톡으로 질문과 어떤 그런 궁금증은 늘 환영입니다. 그리고 8월의 스케줄표예요. 첫 번째 주 우리가 2일서부터 8일까지는요. 신청자를 모집하는 기간이고요. 이때 제가 설문지를 보내드리면 그 설문지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서는요. 1차별 기록지를 작성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파일들은 다 전자책을 구매를 하시면 그 안에 첨부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8월 15일이요. 광복절이긴 하지만 이날 저녁 때 어, 저녁 시간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녁 8시부터 줌 미팅을 하면서 가계부 진행 사항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세 번째 주차에는요, 마찬가지로 1차별 기록지를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음,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는 자산과 부채를 파악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30일과 31일쯤이 되면은 한 달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수입과 지출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게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요.
9월 이제 시작을 하는 그 주간인데요. 필요하신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2주까지는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31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8시에 줌 미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주 중이라서 참여가 어려우신 선배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찬가지로 유튜브에다가 진행 내용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8월 스케줄표를 만들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8월 1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차예요. 첫 번째 주차에 월요일에는요. 꿈과 관련된, 꿈과 연결된 가계부에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닉네임을 정해주시면 돼요. 나는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닉네임을 정해주셔서 기록을 하세요. 그 제가 기록지라고 적어놨는데요. 전자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지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가족이나 친지와 관련된 기관의 가족이나 친지, 그다음에 교육기관이라든가 나랑 관련이 깊은 어떤 그런 기관의 계좌를 쭉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 그다음에 가족, 신문사,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에는요. 매달 고정 비용을 찾아서 기록하시면 돼요. 계좌이체를 확인하시면 좀 쉬운데요. 계좌이체가 아니라 매달 어떤 봉투로 이렇게 회비를 내시던가 어떤 흔적이 남지 않은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찾아서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비라고 하면은 매달 지출은 되지만 자산과 상관없는 현금이에요. 자녀의 용돈이라든가 회비. 그리고 적립금은요. 매달 적립되는 현금을 말해요. 공인인증서로 확인이 가능한 계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계좌도 있어요. 이 두 번째는요. 적립금은 내 자산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적금, 펀드, 연금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내 자산, 현금, 펀드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기록지에 보시게 되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에는요. 8월 15일이 되죠. 이때는 가계부 특강을 할 텐데 이제 서로 인사 나누고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 거예요. 1시간이 될지 1시간이 안 될지는 일단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때 8월 15일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요. 8일차서부터 이제 14일차까지 나와 있는데 매달 고정 비용을 좀 찾아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보험을 많이 갖고 계시는 선배님들은요. 아마 시간이 꽤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험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은 선배님들은요. 갖고 계시는 게 있다면 그것의 정확한 정보들을 좀 기록지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의 정확한 이름, 금액, 출금 계좌, 그다음에 이거의 특징점. 특징점을 잘 모를 때는요. 약관이라든가 계약사가 없으실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다가 문의를 하세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라든가 계약 내용, 보장 내용, 환급 정도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요. 대출이자가 있는 분들은 대출이자를 좀 기록을 하실 거예요. 총 대출 금액과 매달 지출되는 원금과 이자, 그 다음에 대출 기간, 그다음에 대출 담보, 이게 주택을 담보로 한 것인지 신용을 담보로 한 것인지 상가를 담보로 한 것인지 땅을 담보로 한 것인지를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기록지에 요 정란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시면 그걸 알아보세요. 내 신용으로 우리 집으로 얼마만큼의 대출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내가 향후에 투자를 하실 때 얼마만큼의 금액을 융통하실 수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많은 기관, 그러니까 은행도 좋고요. 어떤 새마을금고도 좋고 여러 곳에 그런 정보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요. 내가 생각보다 많은 자산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돼요. 그다음에 12일차에는 기부금. 부자들의 특징 중에 기부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부자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기부를 이미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을 고정 비용으로 갖고 계시는 선배님들은 그것들을 쭉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선배님들은요. 내가 소액이지만 기부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
마지막 주차예요. 마지막 주차인데 이때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세요. 그 자산의 정확한 주소와 지금 총액,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계약 기간을 갖고 있는지 그것의 특징점. 만약에 누구와 동업으로 그 부동산 자산을 구입했다면 그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적립이 끝난 목돈을 기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적립되어 있는 어떤 큰 뭉텅이의 돈을 쭉 기록을 하시면 돼요.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더 좋은 기관에 좀 더 좋은 이율로 내가 이걸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현금 자산, 그러니까 이제부터 두 번째 시트를 보시면 자산과 부채를 기록을 해요. 앞에 기록지에다가 쭉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적는 데는요. 정말 금방이에요. 자신의 모든 자산을 기록하시는데 부동산, 연금, 그다음에 적금, 주식과 펀드 이런 내용들을요. 자산으로 쭉 기록을 하세요. 자산으로 쭉 제가 만들어 놓은 셀에 있어요. 그 엑셀이 조금 어렵거나 제대로 이게 기능하지 않을 때는요. 저에게 꼭 질문을 주시고 해결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채를 모두 기록하시면 돼요. 이게 주택담보인지 시중인지 마이너스 통장에서 쓰는 것인지 할부금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할부금과 보증금 보증금도 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 보증금은 어떤 보증금이냐면은 내가 어디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데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었을 때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 대출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총 자산, 부동산 자산을 상세하게 기록을 할 때 총액에다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세를 적는 거거든요. 그 시세에서 빼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19일 차에는 17, 18일 차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29일하고 30일에는 현금 흐름을 이제 슬슬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8월에 토요일, 8월 29일, 20일차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금 흐름 파일로 넘어가시면 수입과 금융비용과 기부금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는데 모네타 가계부를 쓰는 선배님들은요. 이것을 보고서에서 8월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정리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1일 차에서는 이제 생활비와 교육비를 기록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모네타 가계부에서 보고서로 들어가시면 8월로 지정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생활비, 얼마만큼의 교육비를 지출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30일에 마무리를 하고 싶으시다, 일요일이니까. 그러면 31일에는요. 지출을 안 하시면 돼요. 지출을 안 하시게 되면 30일까지의 그 현금 흐름이 그대로 정확히 8월 한 달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월요일에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정확한 나의 순자산을 아실 수가 있고요. 8월 동안 나는 흑자를 받는지 적자를 받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계부 특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가계부 정리 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후에는요. 돈을 대하는 태도, 내가 어떻게 돈을 대하는지에 대한 그 태도를 자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부자의 필수 능력이죠. 지출 관리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배님들이 하루빨리 정말 백만장자의 길로 들어서시길, 얼른 빨리 백만장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관련된 파일들은요. 제가 단톡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